자, 우리 단기 금융 상품은 우리 투자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있는 건 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는 걸 당좌 자산에다가 넣고, 당좌 자산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얘를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에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이게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비유동 자산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유동 자산으로 올라오게 되고, 유동 자산에서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 두 분류밖에 없죠. 근데 재고 자산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당좌 자산에 넣어서 소분류로 단기 투자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이 단기 투자 자산 분류 중에 단기 금융 상품이 우리 단기 투자 자산이에요. 그럼 단기 금융 상품을 제가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회사는 제조나 아니면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예요. 제조업이거나. 그럼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혹은 물건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가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건 영업 활동일 확률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 단기 금융 상품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금융 회사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정상적인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 분류될 건데, 우리가 시험 볼 회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얘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고, 자,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제가 어떤 건지를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정기예금은 돈 거치해 놓고서 나중에 만기 때 돈 받는 방식인 거고, 이자나 정기적금은 매달 얼마씩 납부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 제조업이 은행에다가 돈 넣고 이자 받는 게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산인 거예요. 원리는 간단한 거고, 어이구, 옆방이 개강을 해서 아직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초반엔 저러다가 이제는 옆에 소화기 갖다 놓을 거예요. 자기들도 놀래서. 저번도 우리랑 같이 개강해서 저는 놀랬어요. 자, 이제 우리 기타 단기 금융 상품은 이거 우리 시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부분만 하나 볼게요.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할 때 제가 현금성 자산 이야기할 때에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지 위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는데,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이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 얘는 우리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여기 당좌 자산 쪽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데 2년짜리를 하면 내년에 현금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자 자산의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거나 혹은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만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여기 아래쪽에 적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35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좀 봅시다.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정말 시험용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이 계정 과목 쓸 일이 없어요. 회사 갔는데 장부 열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마음속으로 엄청 기뻐해야 돼요. 장부 아무 때나 써도 신경 안 쓰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실제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 시험에서는 이 유가증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 얘는 지금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은
채무증권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지분증권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지금 제가 적은 이 둘이가 유가증권이죠. 채무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는 주로 지역개발채권,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있죠. 이따 유형자산 하면서 나중에 내일 볼게요. 지역개발 채권들을 할 거고, 지분증권은 일반적인 우리 회사의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는 우리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 주식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이 단기매매 증권의 이 단기가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에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지금 즉시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하고 회계 처리가 틀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분증권인 경우를 가지고 볼게요. 지분증권. 우리 회사가 주식을 10주를 취득을 해요. 자, 취득하는데 액면가가 주당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 10주를 사면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만원? 12,000원? 그렇죠?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저한테 도움 안 주시던데,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 기회 주시면 저도 올인하려고. 한마디로 액면가에는 못 사요. 액면가는 여러분들이 유가증권 이야기하면서 액면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사채하고 자본금밖에 없어요. 이 두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얘는 나중에 상환 할 때에 그 상환 가액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차감 계정 달고 있는 거고, 얘는 증자 감자 때 금액으로 주식 수를 통제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할 때는 이런 액면가는 계속 한없이 알려줄 건데, 얘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시장에 1,200원이면 1,200원 주고 살 수 있지. 그죠? 그럼 10주면 12,000원 주고 사겠죠. 사면서 우리가 취득 수수료가 2,000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같이. 현시간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살 때 수수료 없어요. 근데 시험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취득을 해요. 자, 그럼 사기 위해서 대변에는 돈을 줄 거고, 지금 이걸 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12,000원에 2,000원까지 해서 14,000원을 줄 건데,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하는 계정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는 자산 가격에 포함했다가 팔렸을 때 대응 원가로 비용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14,000원이면 나중에 15,000원에 팔면 1,000원 이익이고, 13,000원에 팔면 1,000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12,000원짜리지만 수수료까지 해서 14,000원 들었다라는 걸 장부에 써두는 방식인 거예요. 자산으로 14,000원 써뒀다가 팔렸을 때 대응 원가가 되는 건데, 얘는 그 대응 원가가 결론적으로 비용이죠.
그럼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처분할 거라는 기준이니까 이걸 자산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할 필요 없다. 얘는 바로바로 즉시 비용 처리하라는 회계 기준서에 정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얘한테 들어간 이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00원을 쓰고 얘는 자기 본 가격만 취득 원가로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글로 쓸 때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입 가액이 취득 원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매입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이 좀 이상하죠. 매입 가격 하면 이거까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 시 부대 비용은 빼고 자기 가격만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얘는 수수료 비용인데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취득하는 건 제조업에서는 영업 활동 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관련 수수료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야지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성이 있어야지만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상장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증권거래소나 증권협회에 가입해서 상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기말에 평가를 할 때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12월 31일이나 30일 날에 종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정가액이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500원으로 올랐다 볼게요. 1,500원으로. 그럼 기말 평가는 우리 재무회 계상의 기말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측정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진짜 얼마짜리인지,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진짜 얼마인 건지 이걸 외부 용자한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말에 평가할 때 이때는 차익만 증감시킬 거예요. 차익만 증감시킨다는 건 자산을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평가의 평가 손실이라는 반대되는 계정 말고 자산을 오르면 오른 만큼 올릴 거고 내리면 내린 만큼 반대쪽에 써줄 거예요. 얘는 자산이니까. 이게 기말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용자한테 지금 나 10주 있는데 15,000원치 주식 있어요 라고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장부에는 지금 12,000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 3,000원만 높여서 외부 용자한테 15,000원짜리로 보여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0원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3,000원이다. 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우리 분계는 그 계정 과목들이 창의력이 좀 없잖아. 뭐뭐뭐 평가이익, 뭐뭐뭐 처분이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의 위치만 잘 잡으면 뭐 반대쪽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죠.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건 실제로 안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거. 그냥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들 오늘 주식 봤더니 올랐어요. 친구한테 전에 자랑해봐. 그럼 친구가 수사래. 수사 돈 없잖아. 주식만 오른 거지. 그게 미실현 보유 손익인 거예요. 그럼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원칙적으로는 손익계약서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돈 번 게 아닌데 주주들이 나한테 배당해달라고 돈 벌었네? 배당해야지 하고 배당 압박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둬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얘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 얘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넌 금방 돈 될 거야. 그래서 얘도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영업의 손익으로 지금은 이익인 거고 만약 손해봤다면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의 손익이라는 건 900번대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900번대로. 자, 얘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손익으로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하세요. 수익 비용 처리했다는 건 내 거다 내 거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끝낸 거예요. 수익 처리한 거는 이건 내 거다라고 확신을 외부 용자한테까지 나 이만큼 돈 벌었어라고 대놓고 말한 거예요. 비용 처리했다는 건 이만큼 돈 썼으니까 이제 내 돈 아니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얘는 돈 벌었어라고 대놓고 말했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15,000원짜리예요. 과거에 12,000원이라는 흔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가 자, 얘를 처분해 볼게요. 자, 처분하는데 한 주당 주식은 노름이죠. 자, 900원에 팔아버립시다. 그죠? 자, 거기다가 나쁜 노름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파는데 또 처분 수수료가 2,000원이 또 들어갔다 볼게요. 이 사람은 망했죠. 그죠? 자, 그럼 자, 처분이라고 글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때는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근데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데 이 모든은 자산, 부채, 자본의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한다라는 건 반대로 우리가 기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차변에 있던 건 대변에, 대변에 있던 건 차변에. 자, 손익계산서에 있는 IS 계정은 기간별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되면 여러분들은 2019년도에 번 돈은 2019년도 거고 2020년도에는 그건 옛날 이야기로 끝인 거예요. 연계되는 게 없어요. 수익 비용은.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은 여러분이 자동차 샀어요. 작년에 샀어도 올해 이 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 빌렸어요. 안 갚으면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여러분이 반대쪽에 써서 지워줘야지만 사라지는 거고, 그럼 처분이라는 건 판계 처분이 아니에요. 회계상은 내 장부에 있는 기록을 전부 다 지우는 건데, 근데 이 단기매매증권은 이 단기매매증권과 관련된 취득시부터 평가할 때까지 전부 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계정 과목 빼고는 얘가 없어요. 자기 본 계정 과목 말고는 딸려 있는 식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주 편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처분할 거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지우는데 내장부에는 12,000원, 3,000원 올린 거에서 15,000원을 우리가 쓰면 이제 처분 끝났죠. 처분이라는 거 지우는 거라 그랬잖아. 이제 처분은 끝났고, 차변에 내가 돈 받을 건데 900원에 지금 10주 있는 거니까 9,000원이죠. 9,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 손해봤죠? 6,000원 손해봤죠? 6,000원? 그렇죠. 근데 수수료 들었어. 이 수수료는 왜 들어갔어? 그렇지. 이게 팔았으니까. 그럼 팔면서 손해본 돈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 돈이 현금으로 2,000원이 더 나갔다는 건 나는 6,000원 손해본 게 아니라 8,000원 손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8,000원을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항상 장부에서 지울 때 들어간 돈은 장부에서 지웠기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내가 얘를 없애버렸던, 얘를 팔아버렸던, 뭔 짓을 했던 간에 처분할 때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팔면서 손해본 돈,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실제로 일어난 거죠.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처분 손익이라는 건 항상 기본 원칙은 우리 장부가액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될 건데, 내가 지운 장부에 적혀있던 장부 금액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돈하고 이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우면서 돈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돈까지 손해다라고 볼게요. 저기 있는 창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꽝 안 닫히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교재를 잠깐 봅시다. 자,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교재에도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이런 표현이 적혀 있죠.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지만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우리 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건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유가증권, 내일 우리 투자자산하면서 봅시다. 그럼 그걸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에 단기매매 증권 취득할 때 구입 가격으로 분기한다고 적혀 있는 게 여기 1,200원 이걸로 분기한다라는 이야기고, 지불한 매입 수수료는 단기 비용인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이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얘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공정가치로 계산할 때 평가를 할 거고, 그럼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액하고 저는 그냥 이 대놓고 차익만 증감하는 걸 쓸 거라 그랬는데, 그 차이만큼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 처리하는데,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도 영업 외 수익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금액하고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하고 내가 판 금액하고 이 차이를 처분 손익 볼 건데, 처분할 때 돈이 더 지불된다면 그 돈만큼도 우리는 처분하면서 손해 본 걸로. 이렇게 따로 쓰는 거나 아니면 빼고 받았대서 7,000원 쓴 거나 서로 똑같죠. 그죠? 9,000원 받고 2,000원 준 거나 얘 지우고 그냥 7,000원 받았다고 한 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 수수료는. 자, 다음 35페이지 아래에 이제 매출 채권을 가지고 좀 봅시다.